10일 새벽 3시 40분쯤 고흥의 한 중형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새벽에 불이 난 데다 순식간에 연기가 퍼져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퇴원을 앞둔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화재병원의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고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복구와 부상자 치료 등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국 체육인 교육의 요람이 될 체육인 교육센터가 장흥에 들어섭니다. 교육센터는 전액 국비를 투입해 건립될 예정이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10일 새벽 3시 42분쯤 고흥읍에 있는 한 중형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진화 작업을 벌인 지 2시간 반여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하지만 불이 새벽에 난 데다 순식간에 연기가 퍼져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병원 주위로 연기가 가득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사다리차도 있고 불이 켜진 창문에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굶겨 다 와 있었어. 완전히 싹 차겠어. 몇 시쯤 연기 나는? 나 4시쯤까지 연기 봤을까? 연기 들어올 거니 창문 다 닫아버리고 뭐 소리만 뻥뻥 냈던 거. 불이 난 건 새벽 3시 42분쯤. 병원 관계자가 1층 내과와 정형외과 사이에서 불을 목격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450여 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대응 단계는 2단계였습니다. 불은 진화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 반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불이 난 화재 현장입니다. 바닥에 보시면 유리 파편들이 가득한데요. 이 건물 창문에서 떨어진 건데 당시 구조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잠든 새벽에 불이 난 데다 연기가 빠른 속도로 위층으로 올라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환자 60여 명 등 86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불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70대 여성 2명과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는 불길이 있었고 그리고 각 층으로 짙은 연기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층이 내과하고 정형외과다 보니까 그 안에 또 가연물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짙은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호 21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고흥 병원 화재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1명은 곧 퇴원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환자들은 전남 각지의 병원으로 흩어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부상자 27명 가운데 9명은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윤호 21병원 3층 창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 환자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불이 난 걸 확인하고 1층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려다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성은 교통사고로 손을 다쳐 3주 전 이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후 퇴원을 앞둔 상황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유가족들은 황망한 심정입니다. 원래 녹동 현대병원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치료를 하고 이제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집에 가셔도 되는 상황인데 집에 가시면 또 분명히 시골 엄마들도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가까운 데 병원에서 마저 차 안 뱉게 하고 그러고 하십시오.
윤호 21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은 계단 통로가 매우 좁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피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됐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가 통로가 그거 냉수로 통로가 저기 냉수로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인원은 모두 56명. 이 가운데 28명은 이번 화재와 상관없는 자체 질환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상자는 9명인데 대부분 화상을 입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자는 18명으로 연기흡입이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흥종합병원과 녹동현대병원, 벌교 3호병원 등 전남 지역 5개 병원으로 흩어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발생한 화재. 입원자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인데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수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고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화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피해 복구와 부상자 치료, 유가족 지원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전라남도는 대책 상황반과 함께 현장 비상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유지하고 의료와 장례 절차, 심리 안정 등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과 경찰 등 합동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윤호 21병원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피해자들에게 구호금과 생계비, 교육비, 장례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에게는 구호금 수백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은 가구 수에 따라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장례비는 장례에 사용된 실비가 지급되며 개인 치료에 사용된 의료비도 일정 금액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또 사망 1,000만 원, 부상 1,000만 원 등 등급별 지급하는 고흥군의 재난안전보험도 가능할 경우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체육인 교육의 요람이 될 체육인 교육센터가 장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에 국비가 투입되는 교육센터는 장흥 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장흥군, 전라남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연수원이 앞으로 이제 생기게 되면 교육센터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직접 교육 스포츠인에 대한 직접 교육도 하면서 교재도 연구 개발하고 강사도 양성하고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스포츠인의 교육의 요람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장흥군은 각종 기반 시설과 인허가, 공사 지원과 행정 지원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운영관리 인력 선발 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장흥 지역 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은 3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장흥군 부산면 심천공원 내에 들어서며 교육동과 숙박동,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용 규모는 200여 명에 달합니다. 또 대한체육회 교육대상 인원만도 전국 7,700여 종목단체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50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만여 명의 체육인이 교육에 참여했고 48억 원의 비용이 투자됐습니다. 장흥군은 교육센터가 들어서면 지역 체육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가 장흥군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의 체육인들이 매년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우리 장흥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장흥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를 통해 스포츠 메카로의 도약을 꿈꾸는 장흥군. 내년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영암군이 최근 공무원과 민간인 등 71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암, 군청 등 폐쇄됐던 시설은 10일부터 정상 운영이 시작됐으며 확진자가 2명 발생한 금정 면사무소의 경우 군청 직원들이 파견돼 업무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일 함께 골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징계 이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광양에서 나온 해외 입국 확진자의 공장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 나왔습니다. 지난 9일 광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장 직원 30명이 검체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광양시 보건소는 공장 직원들이 접촉자는 아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반문 판매,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10일 목포역 광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역 시민단체 15곳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전남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되면서 목포시가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기독교 교회 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가급적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집회를 해야 한다면 정규 모임만 운영하고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가급적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목포 항구포차 운영 중단 기간이 7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목포시는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항구포차 운영자 15명과 협의를 거쳐 운영 중단 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구포차는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메뉴와 시설물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엔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신안군의 현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정민 기자가 바구량 신안군수를 만나봤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바구량 신안군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구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벌써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네, 그동안 이뤄내신 성과도 참 많았을 테지만 또 위기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지난 2년 되돌아보신다면 소회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전 국민 또 지역 주민들이 모든 관심사인데 현재까지는 저희 신안군이 청정 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갖고 이룬 업적이 아닌가. 특히 우리 신안군은 작년에 천사대교 개통되면서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고 또 삶이 좀 나아지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온 2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지역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그동안 이뤄내신 성과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성과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신안군에서 그동안 이제 섬 지역으로만 있어서 떠나고 싶은 곳, 또 개발 가치가 없는 곳, 경제성이 없는 그런 중심이었었는데 이제 천사대교 개통이 되고 또 사실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면서 정말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섬이 재발견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1도 1뮤지엄 또 섬마다 특색 있는 테마가 있는 꽃 섬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무한대적으로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만들고 국가가 갖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기본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지난 2년간의 중점적인 역점 사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슬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2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사업들을 좀 추진해 가실 것인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남는 2년도 첫째도 소득, 둘째도 소득, 셋째도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안군은 전국 유일하게 섬 지역으로만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지역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고 또 소득이 높아야 또 귀농 귀촌하는 또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농어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 분야별로 농업은 농업대로 어업은 어업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그렇게 소득을 높이는 각종 시책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한대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기본 소득으로 그래서 신안군에 살면 평생 일정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섬에서도 지속적으로 특색 있는 섬을 가꾸어서 작은 섬 하나하나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 또 가고 싶은 그런 섬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큰 섬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개선하거나 또 거기에 사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2년 동안 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또 천사섬 신안에 꼭 오고 싶다. 그런 섬을 만들어 내놓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민선 7기 2주년의 성과와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목포공고와 순천효산고, 여수공고와 영암전자과학고 등 지역의 12개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사업비 7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역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균형 있게 길러내기 위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 4만 3,406건에 대한 76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을 비롯해 건축물분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단 연체액 20만 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요. 납부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이 내려가 아침 기온 21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4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남해 서부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연일 습한 날씨에 식중독 발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음식 보관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잦은 만큼 세차는 당분간 미루시고 실내 활동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